잘하셨고요. 자, 우리가 아이들과 함께 살아가야 되는 기간이 방학만은 아닙니다. 우리가 아이들과 함께 살아가야 되는 시간이 학기만은 아니고요. 우리가 아이들과 함께 살아가야 되는 시간이 학령기 때만은 아닙니다. 앞으로 우리는 엄청나게 긴 세월을 우리 아이들과 함께 살아가야 될 텐데, 그 긴 세월 속에서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어떤 것인가, 또 우리 아이들과 함께 살아가며 갈등이라는 주제가 어떻게 우리 삶 속에 또 이 영역을 넘어서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그 관계 영역은 어디까지인가, 한번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같이 한번 나눠보도록 할게요. 이 세상에는 4종류의 자식이 있다는 거, 잘 모르셨구나. 첫 번째이자 최고의 자식, 공부까지 잘하는 자식. 그 자식. 중요한 거 우리 집에는 없다는 거. 두 번째 자식, 공부는 좀 못해도 그래도 지 엄마 말은 잘 듣는 자식. 이만 해도 땡큐예요. 세 번째 자식, 공부도 못해, 지 엄마 말도 그렇게 안 들어, 그래도 어떻게 지 몸 하나는 건강한 새끼. 안 아픈 게 어디예요. 너무 고맙죠. 최악의 자식, 지혜비 닮은 놈이라고. 사는 게 힘드시구나. 근데 가만 생각해 보면 멋진 아버지를 닮은 자식은 얼마나 훌륭합니까? 자랑스러운 어머니를 닮은 자식은 얼마나 아름다워요. 어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희노애락이 있을 줄 모르겠지만 우리는 우리 아이들과 내 배우자와 함께, 내 가족이 함께 멋진 삶을 만들어가고 이들이 걸어가는 모든 길 앞에 꽃길이 펼쳐지기를 기대하는 것, 그게 아마 우리 모두 부모의 마음이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꿈이자 나아갈 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는데요. 그러기에는 세상이 너무 달라졌고, 그러기에는 우리 아이들도 정말 다른 아이들을 우리가 지금 만나고 있다는 걸 먼저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달라진 세상의 가장 첫 번째 항목이자 가장 달라진 것에 있어서 크게 눈에 두드러진 사항이 있습니다. 요즘 우리가 100세 시대다 이렇게 이야기하던데 맞습니까? 옛날 사람. 옛날 사람이에요. 그렇죠. 요즘 120, 150, 운 없으면 200살 산다, 이런 얘기 나올 정도로 실제 우리의 삶이 굉장히 길어졌어요. 이렇게 길어졌다는 얘기는 뭘 이야기하는가? 나만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아이들도 엄청나게 오래 살게 되고, 플러스 우리가 부모로 함께 사는 이 기간을 우리가 부모기라고 부르는데, 이 부모기가 과거에 비해서 훨씬 더 길어졌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럴 동안에 나는 어떤 방식으로 부모 역할을 할 것인가, 난 어떤 방식으로 내 아이들과 좋은 관계를 만들어 갈 것인가, 더 나아가서 우리 아이들이 꿈꾸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것인가에 대해 한번 생각해 볼 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 여러분이 지금 좌우에 계신 분들 얼굴 한번 쳐다보세요. 얼굴 한번 쳐다보세요. 20세기 얼굴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20세기라는 건 어떤 때입니까? 이때 우리는 산업혁명을 통해서 우리는 활자의 시대, 글자의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이고, 지금 아이들은 IT혁명을 통해서 영상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기 계신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 우리 부모들은 다들 글자의 시대, 활자의 시대에 맞게 시험 공부, 또 여러 책을 읽을 때도 다 종이랑 연필을 가지고 공부를 하고 시험을 봤던 그 연세들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맞죠? 지금 아이들은 뭘로 공부합니까? 전자펜을 들고 비대면 강의가 상시화된 이런 아이들이 일상을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다른 도구를 쓰면 다른 인류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성장 세대들은 여러분들이 성장했던 그 시대와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고요. 이런 시대가 다른 이유는 굉장히 다채롭습니다. 일단 지금 현재 초중 고등학교를 다니고 있는 친구들은 대부분 알파 세대하고 바로 그 이전 세대인 Z세대의 끝자락에 있는 아이들입니다. 일단 한번 따라해 볼까요? 알파 세대, 한 번 더 알파 세대, 하나 더 Z세대, 아무튼 Z세대라고 한다면 지금 초등 고등학교들 중에서는 고등학교 1, 2, 3학년 학생들 지금 Z세대 아이들이고요. 이 세대 아이들이 Z세대 아이들인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 아이들이 드디어 20세기의 마지막을 장식한 아이들이기 때문이에요. 이상하다. 우리 애들 지금 21세기 살고 있는데 그거 옛날 사람들. 자, 20세기의 마지막을 장식했다는 얘기는 뭐냐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100세 시대가 아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지금의 세대는 100세 이상을 살아가는 세대이기 때문에 이렇게 읽어야 될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100 플러스 알파, 한 번 더, 100 플러스 알파,
100세는 기본이고 여기에 내가 얼마나 오래 살게 될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마지막 점은 언제 찍혀야 될지 우린 누구도 알 수 없는 세상이라 지금은 한 집안에 7세대가 같이 살고 있습니다. 7세대. 몇 세대? 7세대. 과연 이게 가능한가? 가능하죠. 왜? 우리가 20세기만 해도 한 세대를 30년이라고 봤지만 이젠 더 이상 한 세대를 30년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지금은 한 세대를 15년, 더 짧게 13.5년, 아주 짧게 8년 정도로 보고 있어요. 그만큼 세대가 압축되고 세대와 세대 간의 간극이 커진 때인데 이 세대와 세대 사이에 큰 차이를 내는 것 중에 하나가 도구입니다. 그중에 Z세대와 알파세대 아이들은 또 다른 도구를 사용하게 되는데 일단 우리 집에 7세대라고 말씀드렸으니 과연 그게 가능한지부터 짧게 짚고 넘어가 볼게요. 일단 한국전 이전에 출생하신 분들 우리 집안에 계시고 아직 생존하시고 또 건강하신 분들 계시죠? 이분들 우리가 이렇게 부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산업화 세대. 이분들 지금 80대, 90대라 여러분들의 부모님 세대 혹은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 심지어 아이들에게는 증조 할머니, 증조 할아버지 세대죠. 지금 아이들은 대부분의 아이들이 살아서 활동하시는 증조부, 증조모를 만나는 세대입니다. 이 세대, 요즘 2030이 틀딱 뭐 이런 얘기 하던데 이분들의 서사와 역사를 알면 함부로 얘기할 수 없어요. 이분들이 뼈와 살과 청춘 갈아 넣어서 경부고속도로 쭉 깔고 호남철도 깔았던 분들입니다. 우리가 북위 영화 누리는 이 모든 편리의 가장 바닥에는 이분들의 뼈와 이분들의 살과 이분들의 피가 흥건히 남아있고 이들의 공로 덕에 우리는 이만큼의 영화를 누릴 수 있다. 그러니 존경은 못할지언정 존중은 해라. 전 감히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어서 우리가 한국전 터지고 난 다음 이어진 세대가 태어납니다. 따라해 볼까요? 베이비 부머. 한 번 더. 베이비 부머. 베이비 아기들이 붐 아주 폭탄이 터질 듯 폭발적으로 출생한 세대들을 아울러서 우리가 베이비 부머라고 불러요. 베이비 부머 1차와 2차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1차 1955년생부터 63년생까지, 2차 74년생까지예요. 눈빛이 나야 나야 나 나야 나야 나 내가 베이비 부머였어? 깜짝 놀라는 분들 많이 계세요. 이 베이비 부머들 기억하십시오. 이들이 연식이 무엇이든 간에 이들은 혁명가다, 도전가다, 모험가다, 개척자다. 전 이렇게 말합니다. 대한민국에 한 번도 없었던 민주주의라고 하는 머리구조, 정치구조 만들어 놓은 분들이고요. 이분들이 어떻게 마이카 시작했죠? 나의 아파트 시대 시작했죠? 어디 그뿐입니까? 제1대 치맛바람의 원조. 그렇죠? 자, 이들이 만들어낸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문화 어마어마한 이 역사의 시작점에 있는 분들,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는 바로 이어지는 세대로 연결됩니다. 다음 세대는 바로 이렇게 말하죠. 한번 따라해 볼까요? X세대. 한번 더. X세대. X세대 이들의 이름이 무엇인가? 왜 X인가? 여러분 아셔야죠. 나의 이름이 무엇인가? 또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대에 함께 성장한 세대의 이름이 무엇인가? 나는 그럼 전체 세 시대 중에 어느 점을 점하고 있는가? 이걸 우리가 역사적인 나, 사회적인 나 합쳐서 요 만나는 점을 정체성이라고 부르죠. 부모는 부모의 정체성이 있어요. 나라는 사람은 나의 정체성을 가지고 부모의 정체성을 함께 가져가면서 나라는 사람이 살아가고 있는 이 자리, 이 위치에서 내가 무엇을 할지를 결정하게 되는 겁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고 나의 세대의 특징은 무엇이고 시대 속에 나는 어디쯤 와 있고 그 가운데 나는 어떤 세대의 어떤 부모로 있는지 좀 알아챌 필요가 있겠다. 왜? 우리는 지금 굉장히 긴 세월 속에 살아가고 있고 길을 잃기 딱 좋은 세월 속에 있기 때문에 조망하고 그 조망을 통해 내가 어디쯤 위치해 있는지 알아야 길을 잃지 않는다. 내 세대의 키워드를 알아야 내 자식 세대의 키워드들과 함께 비교해 가면서 접점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X세대의 키워드, 일단 X세대 이름의 기호는 뭐냐? 윗세대가 볼 때 도무지 모르겠다, 모르겠다, X. 이분들을 연식으로 치자면 1975년생부터 1983년생 사이에 있는 분들 X세대입니다. 원래 이건데 앞에 7자 붙은 애들이 나도 그냥 X다. 그래서 이제 약간 넓혀서 X세대는 1970년생부터 1983년생까지 이렇게 보통 봅니다. 이 세대의 이야기 우리가 드라마를 통해 알죠. 응답하라 1988 보셨나요? 일 안 하세요? 그렇죠. 우리가 다들 보며 희노애락을 경험했는데 이걸 통해 알 수 있죠. 아,
이때 88 올림픽이 교복이 자유화되고 심지어 해외여행이 본격화됐구나. 윗세대가 만들어놓은 머릿속의 혁명을 뚫고 나아가서 해외와의 접점을 갖게 된 첫 세대, 일명 글로벌 세대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들은 자유로워요. 이들은 아주 지멋대로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그들만의 비트도 바꿔놓게 되죠. 이때 우리가 알고 있던 이전 세대의 뽕짝이 끝나고 이문세가 등장하고 신승훈이 등장하고 김건모가 등장하고 1983년에 난 알아요 서태지가 등장하게 되는 거죠. 비트가 빨라지고 쪼개진다는 얘기는 뭐냐? 그만큼 사회의 역동성이 커진다는 거예요. 베이비 부모들이 1차 성장선을 쭉 만들고 이어 X세대가 2차 성장선을 쭉 이끌어냅니다. 여기까지 성장의 동력으로 대한민국과 더불어 대한민국의 교육도 어마어마하게 성장을 하게 됩니다. 이어서 우리가 M세대부터는 꺾이는 세대가 내려오기 시작해요. 이어지는 경제적인 선이 내려오면서 출생한 두 개의 이어지는 세대 한번 따라해볼까요? MZ세대, MZ세대, 민지세대. 이들이 왜 민지세대인가? 이때부터 출생자들 중에 민지란 이름이 제일 많아. 근데 이 이름이 보여주는 것처럼 말 그대로 이제 남아선호 사상에 따른 남초 현상은 X세대로 끝나가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M세대부터 여아를 좋아하는 여초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어디 그뿐입니까? 위쪽 X세대와 베이비 부머들은 대부분 다 국민교육 현장과 국민의 3대 의무, 4대 의무를 외우면서 일명 의무와 책임의 세대로 성장했죠. M세대 부모들부터 곧 M세대부터는 일명 권리의 시대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현장에서도 일명 MG의 3요와 라떼의 3야가 생겨나는 거 아니겠어요? 모르시는구나. MG가 3요를 하죠. 3요. 이걸요? 제가요? 왜요? 그럼 이제 라떼 세대가 3야를 한다는 거 아니에요. 해보란 말이 야, 당장하란 말이 야. 본격적으로 세대 차이가 테이블에 올라서 논쟁의 대상이 되기 시작하는 이때의 새로운 이 트렌드가 이제 부모들의 교육 트렌드도 바꿔놓게 됩니다. M세대들부터는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 아마 M세대 부모님들도 상당히 계신 것 같아요. 왜? M세대 부모들이 이제 새로운 세대로 등장한 알파 세대들의 부모 세대들이거든요. 이 부모 세대들이 교육의 장면을 또 바꿔놓게 됩니다. 왜냐? 여러분이 M세대들은 어떤 세대이냐면 대부분의 출생자들이 이때부터 자기만의 독방을 갖게 된 첫 세대고요. 그리고 청소년 자살률이 세계 1위를 기록한 세대이고요. 동시에 내가 돈을 벌어서 제 집을 살 수 없는 첫 번째 세대이고요. 어디 그뿐입니까? 포기할 게 너무 많아 이들은 N4 세대라고 불렀고요. 욕망은 커서 욜로라는 걸 만들어냈죠. 욜로졸로 하다 골로 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 세대가 M세대인 이유는 뭐냐? 이 세대는 세기말 세대입니다. 보통 옛날엔 Y세대라고 불렀지만 이 M세대는 기본적으로 1984년생부터 1996년생을 이야기하고요. 이들이 M세대가 된 이유는 드디어 2000년의 끝, 드디어 20세기의 끝, 밀레니얼을 바라보며 출생한 세대, 일명 밀레니얼의 앞글자를 따서 M세대가 된 겁니다. 나는 어떤 세대, 어떤 특징을, 어떤 키워드를 가지고 있구나 라는 걸 아셔야 될 텐데, M세대 부모들부터는 본격적으로 M세대는 크게 두 가지 특징을 갖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 절망의 세대, 강박의 세대. 절망의 세대, 포기할 게 너무 많아 N포 세대라며. 그래서 절망의 세대다 보통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강박의 세대라고 부르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때부터는 엄청나게 강박적인 성장을 할 수밖에 없는 사회 구조, 그리고 이 성장에서 나타난 완벽주의가 자녀들에게도 그대로 전달이 됩니다. 그러면 이때의 강박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이때 사회적 성공 사다리라고 불렀던 사법시험 제도가 없어지면서 모든 걸 다 수능으로 승부해야 되는 첫 번째 세대가 돼요. 그런데 사회적으로 성공하고 싶어 스카이를 가야 돼. 스카이 가려면 말이죠, 아시죠? 수능에서 거의 만점에 가깝게 맞아야 돼. 스펙이 완벽해야 되는 세대구나. 어디 그뿐인가요? M세대 때부터 몸도 완벽해야 되잖아요. 남자들 키 180 이하 싹 루저. 올 루저 아니에요? 우리 집 올 루저. 그죠? 어디 그뿐인가요? 얼굴도 이쁘고 잘생겨야 돼요. 그래서 다들 성형외과 의사 선생님 밑에 누워가지고 남녀 가릴 것 없이 다 얼굴을 재개발하는 시기가 바로 이 M세대부터예요. 이 보세요. 얼굴을 바꿀 수 있는 세대예요. 내 스스로 삶을 바꾸겠다고 나서는 세대예요. 내 스스로 계명도 가장 많이 하는 세대입니다. 이렇게 대단한 자기만의 삶을 구축하고자 하는 이 M세대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성장해서 부모 세대로 들어가게 된 겁니다.
어디 그뿐인가요? 이어서 Z세대도 등장하게 됐죠. 아직 Z세대부터는 아직 학령기 아이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 아이들부터는 우리가 아이들이라고 불러야 될 것 같아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Z세대. 한번 더 Z세대. Z세대 드디어 20세기의 마지막을 알리는 세대라 알파벳 ABCD로 시작하는 것에 Z에 해당이 되고요. 이 Z세대 1997년생부터 2009년생까지입니다. Z인데 왜 21세기 넘어갔지? 왜? 아직 20세기의 정서는 20세기 아이들이라서, 그래서 Z세대 앞부분은 Z, 곧 20세기 초반 정서를 포함한다 해서 Z는 2009년까지 갑니다. 이들은 M세대가 자기만의 독방을 갖게 된 첫 세대라면 Z세대는 자기만의 독방에서 대부분의 아이들이 자기만의 스마트폰을 갖게 돼요. 그래서 어떻게 얘네들은 놀자 그러면 20세기처럼 한 방에 모여서 각자 스마트폰을 하는 이런 놀이 그림을 만들어낸 첫 세대이고, 이 세대 부모들은 정신 바짝 차리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X세대가 Z세대의 부모들인데요. 이 Z세대부터는 이렇게 부릅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상실의 세대. 한번 더, 상실의 세대. 상실의 세대는 뭘 잃었길래 상실의 세대라고 부르는가? 곧 이 친구들이 한참 성장할 때 세월호가 터졌어요. 그 이후로 수학여행을 가지 못해서 집단의 추억을 갖지 못한 첫 번째 아이들이고요. 이제 성장해서 어깨 좀 펴볼까? 코로나가 터졌습니다. 3년 반 완벽하게 마스크 쓰고 인터넷 속에 익명의 세계 속에 살아가다 대학 축제 한번 해보지 못하고 이 사회에 나와요. 이제 돈 좀 벌어볼까 사회 나갔더니 지금 경기가 이 모양인 겁니다. 굉장히 걱정스러운 세대 아이들이고요. 보통 M세대까지만 해도 독방이 시작되면서 부모들이 자식들이 이제 말을 안 듣고 우리에게 뭐 충분히 합하지 않다 싶으면 어떻게 독방을 걸어 잠근단 말이에요. 자기 방을. 그럼 아버지가 뭐래요? 나와 이 자식아! 발로 뻥 차요. 그러면 밖에서 구멍이 나면서 사실상 문을 열릴 수밖에 없는 구조지만 Z세대부터는 아버지가 문을 뚫고 들어가면 아이들이 창문으로 떨어집니다. 이 세대가 가지고 있는 굉장히 안쪽에 거칠고 그 다음에 침담된 항목들이 굉장한 공격성으로도 나올 수 있다는 것, 둘 중에 하나예요. 굉장한 공격성으로 나오거나 아니면 완전히 포기해 보이거나. 그래서 아직 흔히 심리학자들은 물에서 나오지 못한 세대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들에 대한 다시 어떻게 심폐소생을 하고 삶에 대해서 기쁨과 희망을 갖게 할 것인지에 대한 연구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연구하고 있고요. 자, 그러나 역시 시간은 세월 따라 흘러가고 시간은 한 번도 우리에게 뒤를 돌아보지 않습니다. 새로운 인류가 우리에게 또 나타나는데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알파 세대. 한번 더, 알파 세대. 알파 세대, 드디어 ABCD로 시작하는 요 인류는 다 끝나고 20세기의 종료와 마찬가지 그 20세기 종료를 끝으로 해서 드디어 새로운 세대가 등장합니다. 그 세대는 어떻게? ABCD가 아니죠. 알파, 베타, 감마, 델타, 에타, 이오타, 이렇게 그리스 문자로 시작하는 새로운 인류가 등장하는 거예요. 이 인류, 알파 세대 아이들은 여러분하고 아예 종자가 다른 애들이에요. 아예 종자가 다른 아이들이에요. 얘네들은 정말 다른 아이들입니다. 왜 다르냐면 보세요. 이 친구들은 이 친구들의 알파 세대의 부모가 대부분 M세대들이 많아요. 이 M세대들이 어떤 세대인가? 엄마가 알파 세대를 뱃속에 가지고 있을 때 대부분의 산모들이 스마트폰으로 태교를 한 첫 번째 세대예요. M세대가. 그래서 알파 세대들은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이미 탯줄에 전자파가 흘러. 그리고 응애에 딱 태어나잖아요. 얘네들은 옹알이를 하기 전에 이 넘기는 걸 먼저 하는 애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일명 이 아이들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는가 따라해볼까요? 알고리즘 세대. 한 번 더, 알고리즘 세대. 이 알고리즘 세대 아이들에 대해 여러분은 정말 관심 많이 가지셔야 됩니다. 이 친구들은 알고리즘을 따라가는데 여러분들처럼 디지털 문해력 있는 아이들이 아니에요. 알고리즘 태어날 때부터 필터 없이 알고리즘에 계속 노출되거든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알고리즘을 타고 가고 이렇게 성장한 아이들은 일명 옆 친구와의 공통점이 가장 적고 알고리즘에 의해서만 성장하기 때문에 일명 고독의 세대라고 불리고요. 동시에 정치적으로나 문화적으로 통제가 가장 쉬운 아이들이에요. 알고리즘만 주무르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통제가 쉬운 집단으로 이렇게 출생하게 됐죠. 인류학에서는 이들을 이렇게 부릅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호모 퍼피. 한번 더, 호모 퍼피. 홈은 라틴어로 인간이란 뜻이에요. 퍼피는 강아지란 뜻입니다. 얼마나 귀여워요.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부르면 어떻게? 누구든 주인 상관없이 꼬리치면서 달려가는 게 강아지예요.
그래서 지금의 어린아이들을 키우는 분들은 절대적으로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세상에 이제 모든 부모들은 아이를 키울 때 그 목표가 단 한 가지예요. 그 한 가지 목표는 바로 무엇인가? 한번 따라해 볼까요? 독립적이고 민주적인 시민으로 내 아이를 키우는 것. 독립적이라는 건 뭡니까? 내가 내 일을 알아서 척척 해내요 플러스 내가 도움이 필요할 때는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할 줄 아는 그 용기까지 있는 것, 아울러서 우리가 독립성이라고 할 겁니다. 민주성이라는 건 뭡니까? 나의 책임과 의무와 권리를 알고 이걸 남이 함부로 침탈하지 못하게 지켜내는 그 힘 플러스 다른 사람의 책임과 권리와 의무를 보존할 줄 알아야 되겠죠? 거칠게나마 이걸 합쳐서 우리는 민주성이라고 부를 거예요. 시민성이라는 건 뭡니까? 공동체성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내가 공동체의 일원이기도 하고 내가 또 리더가 될 수도 있어. 중요한 건 우리에게는 다들 사회적 책무라는 게 있어서 유아독존한다고? 아니죠. 나라는 사람은 보이지 않는 수많은 손에 의해서 지탱돼서 stay here, 여기 있을 수 있다라는 것. 그러니 나도 누군가에게 보이지 않는 수많은 손 중에 하나가 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 생각과 신념과 행동과 그 방향성을 우리는 거칠게나마 시민성이라고 부를 거예요. 이 아이들이 혼자서 덜덜 떨지 않도록, 혼자서 머물지 않도록 사회적인 연대, 우리가 처음 했던 그 악수처럼 그 용기로, 그 수용으로 우리 아이들에게 필요한 거대한 사회적 울타리를 만들어줄 필요가 있겠다. 그 모든 과정에 방학을 맞이해서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부모님들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시야를 크게 가져야 된다. 이제 우리는 100 플러스 알파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라는 사람 자체가 1세기 역사가 됐습니다. 부모로 살아가는 내가 1세기 역사의 당사자가 된 거예요. 과거에 우리가 국사 시간, 한국사 시간, 세계사 시간에 봤던 바로 그 1세기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가 된 거고요. 우리 아이들과 함께 나는 1세기 이상의 삶을 같이 살아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 역사 똑바로 써야 되겠죠. 그러니 큰 시선으로 봐야, 위로 올라가서 봐야 길을 잃지 않아요. 지금 알파 세대 아이들 알고리즘 세대만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2000년에서 2003년 사이에 그때 우리가 뭐가 있었냐면 혹시 유니텔, 천리안 이런 거 아세요? 그걸 어떻게 이렇게 다 아세요? 그럼 혹시 그것도 아시겠네? 싸이월드? 도토리? I love school? 이런 게 한참 나올 초기 인터넷 들어오던 시점에 우리가 하루에 만났던 정보량이 1인당 7만 5천 개였어요. 지나가는 모든 것들이 다 정보니까. 여러분 앞으로 2030년이 되면 우린 하루 13만 개의 정보를 만나게 될 겁니다. 그때 알파 아이들은 16만 개를, 베타, 올해부터 출생한 베타 세대 아이들은 17만 개의 정보를 만나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챗GPT, 제미나이, 퍼플렉시티, 지니 AI. 우리는 사실상 알지도 못하는 그 세계의 이야기들이 이 아이들은 그냥 피부로 들어오는 겁니다. 올해부터 우리나라 초중고등학교 아이들 AI 디지털 교과서 본격적으로 이제 수용이 됐죠. 이러면서 선생님들도 지금은 뭐 혼란기고 아이들도 지금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시기이긴 합니다만 이건 아마 거스를 수 없을 거예요. 분명한 건 뭐냐? 여러분 물론 우리도 챗GPT 쓰죠. 우리가 썼던 챗GPT의 최고봉이 뭐야? 지브리 사진. 지브리 사진, 그죠? 그것도 안 해봤구나. 그죠?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 뭐냐? 이렇게 세상이 달라지고 복잡해졌을 때 기억하실 것, 이때 우리는 길을 이렇게 딱 좋다. 우리가 미로에서 길을 찾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 미로 그 벽에서 손을 떼지 않고 쭉 계속 가기만 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출구를 찾게 될 거예요. 그러나 이 방법이 아니라면 위로 올라가 조망해야 될 겁니다. 조망한다는 얘기는 지도를 갖게 된다는 얘기예요. 지도를 갖게 된다는 얘기는 우리는 저 끝에 적어도 출구가 있다는 걸 알고 희망할 수 있다. 또 하나, 우리가 두세 번 길을 잃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방향만큼은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차원에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아이들은 여러분보다 심지어 IQ도 평균 1.8이 높아요. 와, 우리는 어떻게? 우리는 우리보다 오래 사는 아이들, 우리와는 다른 세대의 아이들, 우리하고는 다른 도구를 쓰는 아이들, 심지어 정보도 달리 처리하고 많이 처리하고 정확하게 처리하는 그 아이들과 함께 긴 세월을 살아가며 부모 인내해야 돼요. 어른 인내해야 돼요. 인생 선배 인내, 그렇게 살아가야 될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순간에 그럼 우리라는 사람은 얼마나 빈약한 사람인가, 얼마나 취약한 사람인가. 여러분 아이들에게 진로 상담도 할 수 없습니다. 왠지 아세요? 20세기 직업의 80%가 사라졌어요.
사라진 직업 세대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진로 상담을 하겠습니까? 그럼 우리에게 지금 남아있는 건 무엇인가? 특별히 이 남아있는 이야기를 우리 방학 동안에 실현할 수 있는 이야기까지로 연장해서 함께 가져올 수 있는 건 뭘까? 저는 온도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온도. 한번 더 온도. 이 말을 조금 더 어렵게 해볼까요? 라포. 한번 더 라포. 라포라고 하는 건 뭐냐면 치료적 관계라는 뜻이에요. 치료적 관계, 치료적 동맹, 신뢰의 관계, 이걸 저는 라포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M세대가 가장 가지고 있는 이 완벽주의에 대한 가장 취약점은 그 완벽주의 밑에는 반드시, 그 강박적인 것 밑에는 반드시 불안이 있다는 거예요. 놀랍게 M세대 부모들부터 아이들을 완벽하게 키우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20세기는 21세기를 담아낼 수 없어요. 여러분 아이들에게 가장 뜨거운 것을 주고자 하지만 21세기의 뜨거운 것은 20세기의 뜨거운 것과 완벽하게 다른 겁니다. 그래서 기억하실 것, 지금 아이들은 여러분보다 더 똑똑하고 여러분보다 도구도 잘 다루고 우리는 어쩌면 자동문이 열리는 시대에 녹슨 경첩 같은 사람이 돼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인가를 따지자면 저는 온도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똑똑한 아이들, 도구 잘 쓰는 아이들, 정보 처리 잘하는 아이들이 왜 이렇게 죽어나가는데요?